물질의 자기작용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무한히 긴 직선도선 ABC 중에 A에는 플러스 Y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전류의 크기는 A에는 I만큼, B에는 2I만큼, C에는 3I만큼 흐르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오른쪽 표에 보시면 D 지점과 3D 지점에서 ABC 때문에 생기는 자기장의 크기가 표현이 되어 있고, 문제의 말미에 보시면 A 때문에 형성되는 자기장의 세기가 B0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문제에다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D 지점에서 A 때문에 형성된 자기장의 세기가 B0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자기장식 한번 써봅시다. 자기장 같은 경우는 거리에는 반비례하고 전류에는 비례한다라고 했거든요. 이때 우리가 같다고 놓기 위해서는 K, R분의 I라고 써주시면 되는데 편의상 K는 그냥 생략하고 R분의 I로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A를 기준으로 D까지는 거리가 D만큼 차이 나고 그 다음에 전류의 세기는 I라고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A 때문에 형성되는 자기장은 D분의 I로 표현할 수 있고 얘가 바로 B0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D 지점에서 B 때문에 형성되는 거, C 때문에 형성되는 걸 각각 한번 표현을 해 볼 텐데 일단 D 지점에서는 A 때문에 형성되는 게 B0야. 그 다음에 B 때문에 형성되는 건 거리는 D만큼 떨어져 있고 전류의 크기는 2I거든요. 그래서 자기장이 D분의 2I니까 얘는 D분의 I를 B0로 바꿔서 2B0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거리가 1, 2, 3D만큼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3D분의 3I로 표현할 수 있고 따라서 얘도 우리가 자기장의 세기가 B0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이게 D 지점에서의 ABC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써봤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3D 지점도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볼게요. 일단 원래 썼던 거 한번 지우고 자, 3D 지점에서는 A를 기준으로 봅시다. 그랬더니 약간 D만큼 떨어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1, 2, 3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럼 3D분의 I잖아요. 그럼 얘는 D분의 I가 B0이기 때문에 3분의 1 B0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B로부터는 3D 지점까지 D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D분의 2I 하시면 됩니다. 여전히 2B0라고 표현하시면 되겠네.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이제 D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D분의 3I라고 쓸 수 있고 그래서 3B0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표를 봤더니 얘네를 가지고 얼마를 만들어야 하냐면 D 지점에서는 2B0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 3D 지점에서는 3분의 2B0를 만들어 줘야 한대요. 그래서 얘네는 자기장의 방향이 뭐 들어간다 나온다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으나 여러분들은 이 숫자를 보고 얘네를 매칭을 시켜 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3D 지점을 가지고 3분의 2B0를 먼저 만들 수 있거든요. 물론 D를 가지고도 만들 수 있으나 우리는 D와 3D에서 공통된 걸 찾아줘야 하거든. 그래서 3D를 먼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D에서 3분의 2를 만드는 방법은 처음에 A와 B 걸 더해. 그러면 3분의 4, 3분의 7. 죄송해요. 제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자, 2B0가 3분의 6이니까 얘네 두 개 더하면 3분의 7이잖아요. 그 다음에 3B0 같은 경우는 3분의 9입니다. 얘를 빼줘요.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2B0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숫자를 맞춰줘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D 지점에다가도 적용을 해 주시는데 이때 여러분들 얘네를 2B0로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B0와 2B0를 더해. 그 다음에 B0를 빼. 그러면 이때도 2B0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와 B 걸 처음에 빼. 그러면 마이너스 B0지. 거기에다가 얘를 또 마이너스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2B0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힌트, 우리는 B를 가지고 구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처음에 A와 B를 더했다고 치자. 그 다음에 3D 지점에 보시면 3D 지점은 이미 A와 B의 전류를 더했잖아. 그런데 D 지점과 3D 지점은 B를 기준으로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D와 3D 지점에서 B가 같은 자기장의 방향을 가질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빼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도 빼기를 넣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얘가 마이너스 2B0가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방향을 맞춰 주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방향 설정해 보도록 합시다. A에는 윗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D 지점에서는 들어가는 자기장이 형성될 거예요. 여러분도 엄지손가락에다가 전류 맞춰 주시고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돌려주시면 되는데 D 지점은 오른쪽 부분이니까 A 때문에 자기장 들어갈 거라고요. 이때 이 들어가는 자기장을 우리가 편의상 그냥 플러스라고 한번 표현을 해 봅시다. 그랬더니 D 지점에서 B건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들어가는 걸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B에 대해서는 나온다 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C도 역시 마이너스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 C 것도 나왔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3D 지점 A 때문에 역시 들어갑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거 플러스라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B 때문에는 플러스 표시되어 있으니까 역시 들어가고, 그 다음에 C 때문에는 나오는 방향 이렇게 표현하시면 된다고요. 문제 확인해 볼게요. 기억 보시면 X는 D에서 A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 맞습니다. 여러분들 엄지손가락에다가 전류 놓으시고 네 손가락 자기장으로 돌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니은번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Y 방향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B 때문에 형성되는 거 D 지점에서는 나왔고 3D 지점에선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B를 기준으로 오른쪽에선 들어가고 왼쪽에선 나와야 되니까 이 방향은 B의 전류가 윗방향으로 흐른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니은도 맞아요. 그 다음에 D급번 ABC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D에서와 3D에서가 같다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최종 결론 보세요. 둘 다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둘에서 같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5번이요. 다음 2번 문제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역시 무한히 긴 직선 도선에 전류가 흐른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A도 B도 둘 다 전류의 방향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A 같은 경우는 플러스 Y 방향,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플러스 X 방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때 영역 1, 2, 3, 4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0인 지점이 있는 것을 찾아주라고 했네요. 그럼 우리 자기장의 방향만 한번 살펴볼게요. A에 의한 거 먼저 봅시다. A는 전류의 방향이 위로 흐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엄지손가락 전류에 맞춥니다. 그리고 네 손가락으로 A를 잡고 돌려요. 그러면 영역 1 같은 경우는 오른쪽 부분이기 때문에 손가락이 화면 속을 들어가고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방향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오른쪽 부분이니까. 반면에 영역 2 같은 경우는 도선을 돌아서 반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장 나오는 방향이라고 표시하시면 되겠어요. 이거 위에도 표시하시고 그대로 아래쪽에다가도 오른쪽에선 들어가고 왼쪽에선 나와 이렇게 표현해 주시라고요. 그 다음에 B는 오른쪽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엄지손가락 오른쪽으로 향해 주세요. 그리고 B를 기준으로 네 손가락 돌립니다. 그러면 아랫부분에서는 들어갈 거고 윗부분에서는 나오는 요런 요런 자기장을 형성할 거라고요. 얘도 똑같이 그대로 아랫부분에서 들어갈 거고 윗부분에서 나올 거야. 이렇게 방향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자기장이 0이 될 수 있는 걸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상대적으로 영역 2 같은 경우 A와 B에 의한 거 모두 다 나온다. 그 다음에 영역 4도 역시 A와 B에 의한 거 모두 다 들어가고 있어요. 얘네는 둘 다 자기장의 방향이 같기 때문에 절대 자기장이 0이 되는 곳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나와 들어가 하니까요. 반면에 영역 1번과 3번 같은 경우는 A에 의한 자기장과 B에 의한 자기장이 서로 반대 방향이죠. 방향이 반대이면 마이너스 표시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1번과 3번 영역에서는 자기장이 0인 지점이 존재할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3번 문제입니다. 무한히 긴 직선도선 AB가 있는데요. 이 AB에 전류가 흐르고는 있어요. 그런데 방향은 알 수가 없고 대신에 0과 3D 지점에 A와 B가 고정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형성된 자기장의 세기가 오른쪽 그래프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을 양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이 그래프 해석하는 법, 그래프가 플러스인 지점에 있잖아. 이 부분을 자기장이 들어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부분에 있으면 이 부분이 자기장이 나오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런데 그래프에서 진짜 중요한 거 자기장이 0인 지점이 존재합니다. D 지점쯤에서 자기장이 0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자기장이 0 이렇게 표시한다. 그렇다는 건 이 D 지점에서 A에 의한 자기장과 B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서로 반대구나. 그래야 빼서 0이 될 수 있잖아. 그러면 이 0을 기준으로 왼쪽 부분, 그러니까 0에서 D 요 사이를 본다고 치자. 여기에서는 A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B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쵸. 0인 지점을 기준으로 이 왼쪽 부분에서는 A의 영향을 당연히 많이 받을 거거든. 그때 자기장의 방향이
들어가는 방향이래요. 그러면 A 때문에 들어가는 방향이 형성되어야 하니까 A를 기준으로 오른쪽이 들어가려면 A의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윗방향이구나 라고 찾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B 때문에 형성된 이 가운데 부분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나오겠구나 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고,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D에서 3D 지점 요 사이는 자기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뭐의 영향을 많이 받냐면 당연히 B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B 때문에 들어가는 자기장이 형성되어야 하니, 아니야, B 때문에 나오는 자기장이 형성된다고 했어요. 그럼 왼쪽에서 나오려면 B에도 역시 위로 올라가는 플러스 Y 방향의 전류가 형성이 되어야 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D 지점에서가 자기장이 0이야. 그러면 우리가 자기장 구하는 공식을 어떻게 썼냐면 K에다가 거리분의 I, 거리분의 전류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근데 이때 D 지점에서 A에 의한 자기장과 B에 의한 자기장이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 뺐을 때 0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A까지는 거리가 D밖에 차이가 안 나. 근데 B까지는 ED만큼 차이가 나거든요. 그럼 D분의 IA, 그 다음에 ED분의 IB 한번 쓸까? D분의 IA, 그 다음에 ED분의 IB. 얘네 두 개 크기가 방향은 반대이고 크기는 같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B의 전류가 A의 전류의 2배라는 걸 체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자.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기억, 니은, 디귿 한번 봅시다. 기억번 보시면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Y 방향이라고 우리가 처음에 구했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보시면 전류의 세기는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고 했는데 좀 전에 B가 2배라고 표현했네요. 디귿번 보시면 A, B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4D 지점이랑 2D 지점을 비교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4D와 2D를 한번 볼게요. 얘네 한번 지울게요. 가운데만. 자, 지금 비교하라고 하는 부분은 2D 지점과 4D 지점입니다. 여러분들 B를 기준으로 보세요. B를 기준으로 볼 때는 2D나 4D나 방향은 반대지만 거리는 같습니다. 자기장의 크기는 같다는 소리예요. 하지만 A 같은 경우는 2D만큼 떨어져 있느냐 4D만큼 떨어져 있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거 먼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장의 방향을 먼저 찾을게요. 먼저 2D 지점에서는 A에 의해 자기장 들어가죠. 그 다음에 B에 의한 자기장 아까 나온다 라고 했어요. 하나는 들어가고 하나는 나오는 자기장이네요. 그런데 4D 지점 보시면 B에 의한 자기장 위에다 쓸게요.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A에 의한 자기장도 역시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 B 때문에 생성되는 자기장의 크기는 똑같다라고 했는데 2D 지점에서는 2개를 빼줘야 되고 4D 지점에서는 2개를 더해줘야 돼. 그렇다는 건 당연히 4D 지점에서 자기장이 더 크다라는 걸 알겠죠. 그래서 4D에서가 2D에서보다 크다 맞는 표현입니다. 정답은 3번이요. 다음 4번입니다. 도선 ABC가 있어요. 그런데 B는 직선 도선인데 A와 C는 원형 도선입니다. 직선 도선 B에는 전류가 플러스 Y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요. A와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같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D인 지점에서는 A와 B에 의해 형성되는 자기장이 0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마이너스 D에서 자기장 0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 다음에 D인 지점에서는 B와 C 때문에 형성되는 자기장의 세기가 2B0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B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 그 다음에 A와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체크해 봅시다. 먼저 B는 직선 도선이거든요. 이때 우리가 오른쪽과 왼쪽의 자기장의 방향을 체크할 건데, 여러분들 지금 전류 플러스 Y 방향 위로 흐르고 있거든요. 그럼 엄지손가락 위로 올려주시고 도선을 기준으로 네 손가락 돌립니다. 이랬을 때 B의 오른쪽 부분에서는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일 거예요. 우리는 자기장이 들어간다는 걸 X 표현합니다. 기호로. 그 다음에 반대로 왼쪽 부분에서는 자기장이 나올 거거든요. 나오는 건 우리가 보통 점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내가 여태까지 이걸 말 안 해주고 그냥 X와 점을 썼던 것 같아요. X가 들어가는 거, 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거 A와 C에 형성되는 전류의 방향을 한번 체크해 볼 텐데, 일단 마이너스 D인 지점에서는 A와 B 때문에 형성되는 자기장이 0이래요. 그렇다는 건 마이너스 D에서는 A와 B 때문에 형성되는 자기장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 그러면 B 때문에 지금 자기장이 나오고 있다고 했어요. 이 왼쪽 영역에서 B 때문에 다 나와. 그러면 A 때문에는 이 원형도선의 중심에서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이 되어야 두 개를 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이때도 역시 우리는 오른손을 활용을 할 건데 A 때문에는 중심에서 들어가는 자기장이 형성이 되어야 한대요. 여러분들 원형 도선일 때는 엄지가 자기장인 게 편하고 나머지 네 손가락이 전류인 게 편하거든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D인 지점에다가 엄지손가락 들어가는 쪽으로 방향 짚어주시고 네 손가락으로 동그랗게 돌려보세요. 그러면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형성되냐면 시계 방향으로 형성되는 거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A 원형 도선의 전류의 방향 체크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볼게요. 오른쪽에는 C가 있어요. B와 C 때문에 형성되는 자기장의 세기는 2B0래. 먼저 A와 C의 자기장의 크기가 어떨까? 그쵸. A와 C에는 똑같은 자기장이 형성이 될 거예요. 왜냐면 둘이 반지름도 똑같은 데다가 전류의 세기가 같다고 했기 때문에 A와 C의 자기장의 세기는 같다. 그런데 A는 자기장이 0이 됐어. 근데 C는 2B0거든요. 그렇다는 건 이 C의 원형 도선의 중심에서는 B와 C의 자기장의 방향이 같다라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의 중심에서도 역시 들어가는 자기장이 형성이 되어야 해요. 왜냐면 B 때문에 아까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그럼 아까 A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C의 중심 여기 D 지점에다가 엄지손가락 들어가는 방향으로 맞춰주시고 네 손가락으로 전류 돌려주세요. 그러면 여기서도 전류의 방향이 시계 방향인 것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기억, 니은, 디귿 한번 봅시다. 기억 보시면 x는 마이너스 d에서 a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x의 평면으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까 a에 의한 거 들어간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보시면 전류의 방향은 a에서와 c에서가 같다 라고 했는데 둘 다 시계 방향으로 같다 라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디귿번 d에서 b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b0보다 크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마이너스 D인 지점에서는 B와 A를 더한 게 0이에요. 이때 A에 의해 형성되는 자기장을 그냥 B라고 쓸게요. 그러면 C에 의해 형성되는 자기장의 크기도 당연히 B만큼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D인 지점에서는 A 거 B에다가 B의 자기장을 모르니까 B의 자기장을 빼. 그랬더니 얘네 둘은 0이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C, 여기 D인 지점에서도 우리가 똑같이 식을 세워보면 여기에서는 C에 의한 자기장 똑같이 B인데 이때 B에 의한 자기장은 B라고 썼잖아요. 근데 얘네 두 개는 더 해야 돼. 왜냐면 방향이 같으니까 이 값이 2B0야. 이렇게 식을 두 개 쓸 수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우리는 B의 자기장의 크기를 구할 수 있는데요. 두 개 한번 연립해 볼까요? 자, 두 개 연립하시면 결과적으로 B의 자기장이 2B, 제로만큼인 걸 알 수가 있고 B의 자기장이 B0만큼이야 라고 우리는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디귿번은 틀렸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니은입니다. 다음 5번 문제예요. 5를 기준으로 원형 도선 ABC가 있고요. 각각의 반지름은 R, 2R, 3R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AB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과 세기에 따라 자기장이 아래 표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먼저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방향이 플러스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류가 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 자기장의 방향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자기장의 방향 체크하고 갑시다. 전류가 플러스 방향, 시계 방향으로 흐를 때는 원형 도선일 때는 엄지손가락이 자기장, 네 손가락이 전류인 게 편하다고 했거든요. 이때 자기장은 원형 도선의 중심에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전류가 시계로 돌고 있으니까 네 손가락을 시계로 돌려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을 이 원형 도선의 중심에 맞춰주시면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는 자기장이 들어가는구나 라고 체크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라고 치면 이번에는 네 손가락을 반시계로 돌려요.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원형 도선의 중심에 맞춰주면 됩니다. 그럴 때는 자기장이 나온다 라고 표현하시면 된다고요. 자, 이제 표로 갑니다. 표에 보시면 각각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와 최종적인 자기장의 세기가 나타나 있거든요. 자, 먼저 1번 경우 볼게요. 우리는 편의상 전류의 방향으로 그냥 자기장의 방향도 표현해 보려고 하는데 자, 먼저 A 같은 경우는 반지름이 R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장은 R분의 I0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B는 반지름이 2R이니까 2R분의 I0라고 쓸 수 있는데 A는 전류가 플러스로 되어 있으니까 플러스 표시하시고 B는 마이너스라고 하겠습니다. 얘네 둘을 더한 게 최종적으로 자기장인데 그 자기장이 B0
I0만큼이라고요. 그럼 얘네 두 개 계산하시면 2R분의 I0라고 표현할 수 있고 얘네 두 개가 같아 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A가 더 크니까 방향은 플러스입니다. 자, 그러면 A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A는 아까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흐른다고 했잖아요. 시계 방향 전류일 때 중심에서의 자기장은 들어간다 라고 했었네요. 내 손가락을 시계로 돌려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중심에 맞춰. 그러면 방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1번에서는 자기장의 세기는 2R분의 I0인데 방향은 들어갈 거야. 이렇게 체크하시면 된다고요. 자,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2번 봅시다. 2번 경우도 같은 방법으로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먼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A, R분의 I0입니다. 그 다음에 B, 역시 마이너스 2R분의 I0이고요. C, 플러스 3R분의 3I0예요. 그럼 A와 C가 서로 상쇄되어 사라질 거고요. 결국에는 B 것만 남을 텐데 마이너스 2R분의 I0죠. 이거 1번이랑 비교해보세요. 그럼 2R분의 I0, 2R분의 I0 똑같잖아? 그렇다는 건 자기장의 세기가 B0라는 소리고 단지 방향만 반대라는 소리죠. 마이너스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자기장이 나오겠구나 라고 이렇게 체크하시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 3번 경우입니다. 3번 경우 역시 A 마이너스부터 시작하시면 되고 R분의 I0, 그 다음에 B 플러스 R분의 I0 얘네 두 개를 2R분의 I0 얘네 두 개 먼저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R분의 I0임을 체크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C 걸 더해서 자기장이 0이 되려면 C는 플러스 R분의 I0임을 파악할 수 있겠죠. 자, 기억, 니은, 디귿 볼게요. 기억본 보시면 1번에서 5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다 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들어가는 방향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번 보시면 가는 B0보다 작다라고 돼 있는데 가는 B0랑 똑같은데 방향만 반대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보시면 나의 전류의 방향은 양이다 라고 돼 있는데요. 나는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인데 걔가 지금 플러스 방향이거든요.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전류의 방향 플러스일 때가 시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귿번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다음 6번 문제입니다. 용수철에 자석을 매달아 놓고요. 아래에다가 솔레노이드를 놓는 거예요. 그러면 솔레노이드의 전류가 흐름에 따라 자기장이 형성이 되어서 솔레노이드 자체가 마치 자석처럼 행동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용수철에 매달린 자석을 당기거나 밀거나 하면서 저울의 눈금의 크기가 달라지게 될 텐데 오른쪽 표를 보시면 스위치를 닫지 않았을 때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이때는 용수철 저울의 기본량이 10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스위치를 닫았더니 12N이 되었거든요. 그렇다는 건 아래쪽에 있던 솔레노이드가 자석을 당기면서 용수철 저울의 눈금값이 커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우리는 그림을 쫙쫙 키워가지고 이 솔레노이드에 어느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고 전류가 어디로 흘렀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자고요. 먼저 자석의 위치 파악합시다. 아래쪽이 S고 위쪽이 N극입니다. 이때 이 자석을 당기려면 솔레노이드의 위쪽에 어떤 극이 형성이 되어야겠어요? 그쵸? 당연히 N극이 형성되어야 하거든요. 그럼 반대로 아래쪽이 S극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장의 방향을 이 솔레노이드의 내부에다가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자기장의 방향은 N극 쪽으로 뾰족한 부분을 맞춰주자 라고 했거든요. 그럼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이런 방향을 형성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은 윗방향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엄지손가락 자기장의 방향에 맞춰주시고 나머지 네 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이라고 돌려주시면 되는데 엄지손가락 위쪽으로 가 있으니까 전류의 방향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셔야겠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도선의 전류의 방향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모두 다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도선 따라 쭉 돌리면 이쪽으로 전류가 들어오게 될 겁니다. 반대로 기역 쪽에서는 전류가 나갈 거거든요. 따라서 기역이 플러스 극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문제 확인합시다. 자, 기역은 전원장치 플러스 극이라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를 닫고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감소시켜요. 감소시키면 자기장의 세기도 작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기기는 당기는데 자기장이 작아지니까 덜 당길 거예요. 그래서 측정값은 12N보다 당연히 작아질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전원장치의 전원을 반대로 바꾸겠대요. 그러면 자기장도 반대 방향으로 바뀌겠죠. 그렇다면 아래가 N극, 위쪽이 S극이 될 거라서 자석을 밀어 올릴 겁니다.
합니다. 그렇다면 원래의 10N보다 작아지는 값 위쪽으로 들어 올렸으니까 10N보다 작은 값이 측정이 되겠네요. 정답은 5번이요. 자, 다음 7번입니다. 솔레노이드가 보이고요. 이 솔레노이드에 다이오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석이 빗면을 타고 경사면을 타고 내려와서 B와 C를 지나서 반대편 경사면으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자, 이때 우리는 전자기 유도를 적용하시면 되는데요. 전자기 유도는 코일이 느끼기에 자기 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기장의 변화를 싫어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장이 자기 선속이 증가하면 그와 반대로 행동을 할 거고 감소시키려고 할 거고, 자기 선속이 감소하려고 하면 그걸 반대로 증가시키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또는 자석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지는 것도 싫어서 그때는 밀 거고, 자석이 멀어지면 멀어지는 것도 싫어서 그때는 당길 거다라고 했습니다. 좀 간단하게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자석 봅니다. N극이 솔레노이드를 향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B 지점은 N극이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솔레노이드가 느끼기에 N극이 가까워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석을 밀어내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자석을 밀기 위하여 솔레노이드 왼쪽에 N극을 형성하고 반대로 S극을 형성할 겁니다. 이때 우리는 솔레노이드 중심의 자기장의 방향을 표현하는데요. 자기장의 방향은 N극 쪽으로 화살표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솔레노이드에 형성되는 유도 전류의 방향을 살피려면 엄지를 자기장의 방향, 내 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이라고 놓으시면 되니까 전류의 방향이 앞으로 올라가서 뒤로 내려가는 방향 형성되는 거 체크할 수 있고, 그래서 전류의 방향 모두 다 윗방향으로 체크해. 그리고 나서 보시면 LED에는 오른쪽으로 지나가는 전류가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에 보시면 B를 지날 때 LED에 불이 들어왔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 LED에 불이 들어왔으니까 X가 P형 반도체겠어요? N형 반도체겠어요? 전류의 방향은? 그쵸. P에서 N 방향으로 간다라고 했거든요. 따라서 X가 P형 반도체임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C를 볼게요. 이 자석이 C 지점을 지나요. 그러면 S극이 멀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코일에서 S극이 멀어지는 게 좋아 싫어? 싫어. 그럼 이땐 당겨야 되거든. 그럼 S극을 당기려면 이 솔레노이드의 오른쪽 부분에 이번에는 N극을 형성하려고 할 거고 반대편이 S극일 겁니다. 그럼 자기장의 방향이 오른쪽으로 바뀔 거니까 당연히 전류의 방향도 반대로 바뀔 건데, 그때 이 다이오드에 불 들어와 안 들어와? 그쵸? 안 들어옵니다. 이 PN형 접합 다이오드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방향이 결정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P에서 N 방향으로 전류가 지나갈 때만 불이 들어오거든요. 하지만 C 지점을 지날 때는 전류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기 때문에 다이오드에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억번 볼게요. X는 P형 반도체 맞고요. 그 다음에 B로부터 온 자석이 C를 지날 때 LED에 빛이 방출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장의 방향이 오른쪽으로 바뀌면서 전류의 방향이 반대, 우리 눈에 보이는 도선의 아랫방향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면서 다이오드에 불이 들어오지 않고, 그 다음에 D급번 C를 지난 자석이 반대편 경사면에 올라갑니다. 이때 중력 포텐셜은 A 지점에 있을 때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림에서 보시면 A에서는 H인 높이에 있었어요. 그런데 반대편 경사면에 올라가면 원래는 역학적 보존 법칙에 의해 H인 지점까지 올라가야 정상이야. 그런데 전자기 유도 법칙을 한번 지나고 나면, 이 솔레노이드를 지나고 나면 원래 H인 지점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그쵸,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자석이 솔레노이드에 가까워지면서 B 지점에서는 가까워지는 게 싫으니까 운동하는 방향에 대하여 밀리는 방향,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아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C 지점을 지날 때는 솔레노이드로부터 멀어지잖아. 그래서 얘는 운동을 오른쪽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엔 솔레노이드가 당겨. 그럼 역시 왼쪽 방향으로 힘을 받습니다. 이 자석이 운동하는 동안에 계속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해요. 그래서 원래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보다 작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정답은 기억 디귿 3번이에요. 다음 8번 문제입니다. 자성체에 대한 문제이고요. 자성체 같은 경우는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체가 존재하고 있는데, 강자성체와 상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에 대하여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됩니다. 반대로 반자성체에만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가 일어나며, 강자성체와 상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에 대하여 인력이 작용하지만 반자성체만 청력이 작용합니다. 그런데 강자성체와 상자성체의 차이점은 외부 자기장에 대하여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는 건 같으나
외부 자기장을 치웠을 때 성질이 남아있느냐 남아있지 않느냐로 구별하는데 강자 성체는 성질이 남아있고 상자 성체는 성질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문제 보시면 A와 B는 강자 성체 아니면 상자 성체 둘 중에 하나인데 얘네를 외부 자기장, 그러니까 전류를 흐르면 이 솔레노이드 자체에 자기장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 자기장에 따라 이 자성체를 자기화를 시켰는데 나 그림을 봤더니 A는 철클립이 붙었어요. 근데 B는 철클립이 안 붙었어요. 그렇다는 건 외부 자기장을 치우고 나서도 성질이 남아있는 A가 강자 성체, B가 상자 성체임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얘는 간단하니까 기억, 니은, 디귿 한번 해볼게요. 자, 기억번 보시면 A는 강자 성체 맞고요. 니은번 보시면 가에서 A의 P와 B의 Q는 같은 극으로 자기화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강자 성체와 상자 성체는 둘 다 외부 자기장에 대하여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일어나거든요. 전류의 방향이 같기 때문에 자기장의 방향도 같고 따라서 같은 면에서는 같은 극이 형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니은번도 맞아요. 그 다음에 디귿번 보시면 나에서 철클립은 B에 의해 자기화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B는 외부 자기장이 사라지면서 얘도 자기화가 사라졌어. 그렇기 때문에 클립은 자기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3번이네요. 다음 9번 금속고리가 있고요. 가 같은 경우는 자석 정지에 있고 나는 가까이 하고 있고 다는 오른쪽으로 멀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때 금속고리에 유도전류가 흐르는 경우를 찾으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금속고리에 그냥 일반적인 원형 도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장이 변화할 때만 유도전류가 생긴다라고 했거든요. 가는 정지했으니까 자기장이 변화하지 않아서 형성되지 않고 가까이 가는 경우, 멀리 가는 경우 모두 다 자기장이 변화하기 때문에 유도전류가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답은 나다 4번이에요. 다음 10번이에요. 솔레노이드가 있고요. 빗면을 따라 자석이 P를 지나면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P를 지나는 그림입니다. 처음에 올라가면서 P를 지날 때 속력이 V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때 역시 내려올 때도 P의 속력이 얼마일지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솔레노이드를 기준으로 올라가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지금 S극이 멀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솔레노이드에서는 S극이 멀어지는 게 싫겠죠. 그래서 이때는 S극과 솔레노이드 사이에 S극을 당기려고 하는 인력이 작용할 겁니다. 그래서 솔레노이드 오른편에는 N극, 왼쪽에는 S극이 형성이 될 거고요. 이때 형성되는 자기장의 방향 오른쪽, 이때 전류의 방향은 네 손가락으로 돌려주시면 되는데 자기장의 방향 오른쪽으로 맞춰주시고 전류의 방향 네 손가락 돌려주시면 우리 눈에 보이는 도선에 아래로 내려가는 요런 전류 방향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자석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면 올라갔다가 최고점에서 속력 0 한번 찍고 다시 내려올 때 P지점에 돌아오면 이 자석의 속력은 원래 얼마여야 돼? 그쵸. 같은 지점에 오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 똑같이 속력은 V여야 하거든요. 하지만 얘는 올라가는 동안에 솔레노이드가 멀어지는 게 싫어서 자꾸 당기는 힘을 작용했잖아요. 좀 있어 보이게 말하면 솔레노이드는 자기 선속이 변화하는 방향에 대하여 반대로 행동한다 라고 했거든. 그래서 이 자석은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가 다시 올라갔다가 원래 P 지점에 돌아오더라도 속력이 V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V보다 작은 값이어야 합니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또한 이 물체가 올라갔다가 자석이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도 역시 이 솔레노이드는 이 자석이 가까워지는 것도 싫어. 그럼 그땐 또 밀 거거든. 역시 반대 방향으로 힘이 또 작용해요. 그래서도 보존되지 않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한번 볼게요. 기억번 보시면 자석이 내려가며 자석의 중심이 P를 통과할 때 자석의 속력은 V보다 작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번 맞고요. 니은번 보시면 유도전류의 세기는 자석이 올라가며 P를 지날 때와 내려가며 P를 지날 때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올라갈 때랑 내려갈 때 중에 올라갈 때가 더 전류의 세기가 셉니다. 여러분들 유도전류 같은 경우는 강한 자석을 쓸수록 자석이 빠르게 움직일수록 코일의 가문수가 많을수록 유도전류의 세기가 크다라는 거 정도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P지점에서 올라갈 때 속력은 V라고 했는데 내려올 때 속력은 V보다 작다라고 했거든. 그래서 올라갈 때 P를 지날 때가 유도전류 세기가 더 크다라고 하셔야 돼요. 니은은 틀렸어요. 그 다음에 디귿번이요. 전구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은
올라가며 P를 지날 때와 내려가며 지날 때가 반대입니다. 우리가 아까 올라갈 때는 자기장이 오른쪽으로 형성이 되었는데 그럼 내려갈 때 한번 볼게요. 내려갈 때는 S극이 가까워져요. 그럼 이 코일이 느끼기에 S극이 가까워지는 게 좋겠어요? 싫겠어요? 싫겠죠. 그럼 이 S극을 밀어야 되잖아. 그때는 S극을 오른쪽에 형성하고 반대편이 N극입니다. 그래서 자기장 방향이 왼쪽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유도전류도 반대로 바뀌거든요. 여러분들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면 유도전류의 방향도 바뀝니다. 당연한 결과예요. 손가락 한번 돌려보세요. 자, 그래서 D급번도 틀렸어요. 정답은 기역입니다. 다음 11번 문제입니다. 솔레노이드의 자석의 N극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석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코일이 느끼기에 N극에서는 나오는 자기장이 형성이 될 텐데 자꾸 아래로 내려가는 자기장이 증가하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럼 코일에서는 자기 몸통에 아래로 지나가는 자기장이 증가하는 게 싫어서 이거에 대하여 반대 방향으로 형성한다라고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솔레노이드에서는 윗방향의 자기장을 형성하게 되겠네요. 그럼 여러분들 자기장을 윗방향에다가 이렇게 엄지손가락 맞춰주시고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전류 돌려주시면 전류의 방향이 오른쪽으로 지나가는, 앞에서 지나가서 뒤로 왼쪽으로 지나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검유계를 기준으로 B에서 A 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형성이 될 겁니다. 이때 좀 더 쉽게 생각하는 법, 물론 자기장의 변화, 자기 선속을 체크하셔도 되지만 지금 N극이 가까워지고 있으니 이 코일에서는 N극이 가까워지는 게 싫어요. 그럼 N극을 밀어야 되잖아. 그래서 위쪽에 N극 형성하고 반대쪽에 S극이에요.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이 윗방향이야. 이렇게 쉽게 찾을 수도 있습니다. 기억번 볼게요. 코일의 내부를 통과하는 막대 자석에 의한 자기장은 증가합니다.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자기선속 증가하고요. 니은번 보시면 유도전류에 의한 코일 내부의 자기장의 방향은 아랫방향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N극을 밀어내야 해서 자기장은 윗방향으로 형성이 됐네요. 그 다음에 D급번 전류에 흐르는 검유계의 유도전류 방향은 B에서 A방향이라고 아까 체크했습니다. 그래서 D급번도 틀렸네요. 정답은 기역이요. 다음 12번 문제 볼게요. 금속고리가 종이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형성된 자기장 영역에 고정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장 영역 보시면 모두 다 XX 표시되어 있거든요. 들어간다라는 의미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금속고리를 설치한 모습이에요. 이때 이 금속고리에 형성되는 유도 전류가 오른쪽 그래프에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 그래프에서 유도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방향을 양으로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플러스 방향에 있을 때 얘는 시계 방향에 전류 흐르고 있는 거야. 마이너스 방향이 있을 때 얘는 반시계 방향에 전류 흐르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럼 0에서 T인 지점을 먼저 봅시다. 0에서 T 구간에서는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때 유도 전류가 시계 방향이라는 건 자기장은 어디로 형성된다는 소리냐면 원형도선일 땐 엄지손가락이 자기장, 내 손가락이 전류 방향이거든. 그럼 내 손가락을 전류 방향인 시계로 돌리면서 엄지손가락을 원형도선의 중심에다 맞추세요. 그러면 원형도선에서 자기장, 들어가는 자기장 형성이 될 겁니다. 이렇게요. 이때 원형도선 중심에서 들어가는 자기장이 형성된 이유는 들어가는 이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서의 이 들어가는 자기장의 크기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이 금속고리는 들어가는 자기장이 감소하는 게 싫어서 들어가는 자기장을 형성했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T에서 ET까지 봅시다. T에서 ET까지는 유도 전류가 형성되지 않거든요. 그렇다는 건 금속고리가 느끼기에 자기장의 변화가 있었다 없었다? 그쵸, 자기장의 변화가 없었다라는 소리거든요. 자기장이 일정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ET에서 3T 지점에서는 전류가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고 있거든요. 그럼 전류가 반시계일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기장의 방향 체크하시면 되는데 내 손가락 반시계로 돌리시면 엄지손가락은 나오는 방향을 형성할 겁니다. 이때 나오는 방향을 형성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균일한 자기장 영역의 세기가 너무 세지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가는 자기장이 증가하는 게 싫어서 이때는 반대로 나오는 자기장을 형성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프를 뭘 찾아주시면 되냐면 처음에는 들어가는 자기장이 감소하는 걸 찾아주시면 되고 그러다가 이 중간 영역에서는 자기장이 일정할 거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자기장이 증가하니까 반대로 나오는 자기장을 형성했다 라고 이런 그래프를 찾아주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여러분들 0에서 T까지, 2T에서 3T까지 기울기가 다르거든요. 이건 우리가 뭘 비교하면 돼? 그쵸? 유도전류의 세기를 비교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유도전류 세기는 2I0인데
나중에 2T에서 3T 구간에서 유도전류 세기가 I0이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장의 변화가 크면 클수록 유도전류가 세고 자기장의 변화가 작으면 유도전류가 작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 기울기, 이 변화량의 자체가 유도전류의 세기를 표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1번이었어요. 그 다음에 13번이에요. 자기장 영역이 고정되어 있고요. 거기에 P, Q, R 도선이 각각 자기장 영역으로 플러스 X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P 도선은 점점 자기장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Q도 마찬가지로 들어가고 있어요. 반대로 R 도선은 빠져나가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 자기장 영역으로 들어가느냐 빠져나가느냐에 따라 이 자기장 영역이 들어가든지 나오든지 간에 자기장이 증가한다, R은 감소한다 라는 거 체크할 수 있거든요. P와 Q는 들어가고 있으니까 자기장이 증가할 거고 R은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자기장이 감소하겠죠. 그거에 따라 모두 다 유도전류가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때 유도전류의 세기는 자기장의 변화가 클수록 유도전류도 크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먼저 P랑 Q를 비교할게요. 둘이 속력이 P는 V인데 Q는 2V야. 그럼 Q가 더 빠르게 들어가면 자기장의 세기도 더 크게 생기겠죠. 그래서 P랑 Q랑 비교했을 때는 Q의 유도전류 세기가 더 커야 돼요. 그 다음에 속력이 똑같은 Q랑 R을 한번 비교해보자. Q도 빨리 들어가고 R도 빨리 빠져나와. 그래서 둘 다 유도전류가 형성되는 건 맞거든. 물론 방향은 반대겠지. 하지만 어쨌든 유도전류의 세기가 누가 더 크냐 작냐만 비교를 한다면 우리는 자기장의 세기가 누가 더 크냐를 비교하면 되는데 이때 증가하거나 줄어드는 면적의 크기를 비교하시면 돼요. 아무래도 R 같은 경우는 빠르기도 빠른데 이때 빠져나가는 면적의 크기가 더 크잖아. Q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장의 변화가 R이 더 크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유도전류는 R이 제일 크고 Q가 중간, P가 제일 작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14번 문제입니다. 자석이 경사면을 타고 내려와서 수평면을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이때 원형도선 두 개가 고정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 한 번 해보도록 할게요. 기억번 보시면 Q에서 자석의 속력은 V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 경사면에서 수평면에 내려온 자석의 속력이 V, P지점에서 V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P지점을 자석이 지날 때 얘의 운동 방향은 오른쪽이잖아. 그런데 이 원형 도선에서는 이 자석이 가까워지는 게 싫겠죠. 그래서 밀어내는 방향으로 힘을 작용합니다. 그 다음에 Q지점에서는 역시 운동 방향은 오른쪽이에요. 그런데 A가 느끼기에 얘가 멀어지는 게 싫어. 그래서 이땐 또 당기죠. 역시 힘의 방향 왼쪽으로 작용합니다. 이러면서 이 자석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거든요. 속력은 V가 아니라 V보다 작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기억번 틀렸고 니은번 보시면 자석이 Q를 통과하는 순간 원형 금속고리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은 A에서와 B에서가 같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Q 지점에서 볼게요. 자, Q, A에서는 Q에 있으면 S극이 멀어지고 있어요. 그럼 S극 멀어지는 거 싫겠죠? 그래서 이때 A의 자기장은 어느 방향으로 형성이 되냐면 이 원형도선의 오른쪽에 N극이 형성되고 반대편에 S극 형성될 거예요.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 오른쪽으로 형성되겠네. 그러면 엄지손가락 오른쪽으로 향하시고 내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니까 이때 전류의 방향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B를 기준으로 볼게요. B가 Q에서 오고 있는 자석을 보는 거야. B가 보기에 자석이 가까워지고 있거든. 근데 어떤 극이 가까워지냐면 N극이 가까워져. 그럼 N극이 가까워지는 게 싫다? N극을 밀어야지. 그래서 B의 왼쪽에는 N극이 오고 오른쪽에 S극이 형성됩니다. 그럼 얘는 자기장의 방향이 왼쪽으로 형성될 거예요. 엄지손가락 왼쪽으로 하시고 내 손가락 돌립니다. 그럼 유도전류 방향 아까 A에서랑 반대라는 거 체크할 수 있거든요. 니은번도 틀렸어요. 그 다음에 D급번 보시면 자석이 P를 통과하는 순간 A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는 R을 통과하는 순간 B에 흐르는 유도전류 세기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P를 지날 때와 R을 지날 때입니다. 자, P와 R을 보시면 되는데요. 아까 P에서는 속력이 V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자석이 빠르게 움직일수록 유도전류의 세기가 커진다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이미 얘기했습니다. 원래 수평면에서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 마찰력이 없으면 V라는 속력이 유지되어야 정상이에요.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자석이 움직임에 따라 계속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거든요. 그래서 속력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P랑 R이랑 비교했을 때 P에서의 유도전류 세기가 더 크다라는 D급만 정답입니다.
15번 문제예요. 자기화되지 않는 P와 Q가 있는데요. 얘네 두 개는 강자성체 아니면 반자성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른쪽 그림을 보고 P와 Q 중에 어떤 애가 강자성체인지를 찾아주시면 되는데, 강자성체와 반자성체의 차이점은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에 대하여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 반자성체는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입니다. 이때 외부 자기장을 치우면 성질이 남아있는 건 강자성체, 반자성체는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자성체의 P를 가지고 오른쪽 솔레노이드 실험을 했더니 솔레노이드에서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검류계의 전류가 흐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외부 자기장을 치우고도 P는 자기적 성질이 남아있다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P가 강자성체이고 Q가 반자성체이구나 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P의 자기장의 방향을 살펴볼게요. 플러스에서 전류 나와서 마이너스 극으로 전류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전류의 방향 오른쪽으로 표시하시면 되고요. 전류의 방향 오른쪽이니까 네 손가락으로 전류 방향 맞춰주시고 엄지손가락 자기장에 하시면 지금 이 물체 P에는 윗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될 겁니다. 이때 자기장의 뾰족한 부분이 N극, 그 다음에 아랫부 반대편이 S극이니까 기역면은 N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기역면에다 N극, 반대편에 S극 이렇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강자성체는 아래로 움직이고 있어. 그럼 솔레노이드가 느끼기에 S극이 가까워지는 게 싫겠죠. 그래서 위쪽에 S극 형성, 아래쪽에 N극 형성, 자기장은 아랫방향. 그럼 엄지손가락 아래로 내려주시고 네 손가락 쫙 펼치면 전류는 왼쪽 방향으로 화살표 그려주시면 되는데, 이때 전류 방향을 쭉 따라가시면 B에서 A 쪽으로 전류가 지나간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역번이요. 가에서 P의 기역면은 N극으로 자기화된다. 맞는 내용이고요. 유도전류의 방향은 BGA라고 했습니다. D급번 Q를 꺼내서 뭐 기역면을 위로 한 다음에 나 실험을 똑같이 했어. 그럼 이땐 유도전류가 흐르지 않죠. 왜냐면 Q는 반자성체라서 자기화가 사라지거든요. 정답은 기역 니은 3번이요. 16번입니다. 금속고리가 자기장 여격 1번과 2번으로 플러스 X방향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등속 직선 운동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1번 영역은 자기장이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 2번 영역은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때 이 도선이 1번 영역으로 들어가느냐, 2번 영역에서 나오느냐, 또는 1번과 2번 영역으로 넘어가느냐에 따라 유도전류의 형성 방향이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역번 먼저 보겠습니다. 기역번 보시면 P가 1.5D 지점을 지날 때 유도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P 지점이 1.5D 지점이라면 여기거든. 그러면 길이가 D니까 이렇게 중간에 걸쳐 있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 1번 내에서 도선이 움직이고 있을 때는 이때는 도선 내에 자기장의 변화가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유도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2.5D 지점이 있을 때랑 0.5D 지점이 있을 때를 비교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먼저 0.5D 지점 같은 경우는 여기 중간 0.5D 여기입니다. 그러면 도선이 처음에 1번 영역으로 들어올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때 우리가 영역 1번의 자기장의 세기를 B라고 한다면 이 도선에는 B만큼의 자기장의 변화가 형성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도선이 2.5D 지점에 P가 있다면 요 1번과 2번을 넘어가는 이 곳이거든요. 여기에서는 1번 영역의 자기장의 세기를 B라고 했어. 그럼 자기장의 세기는 같다 했으니까 2번 영역에서도 B다. 그런데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반대예요. 그럼 우리는 둘 중에 하나에 마이너스 표시해줘야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그냥 들어가는 거 오른쪽 거에 마이너스 표시했다 치자. 그러면 이 도선이 1번에서 2번으로 넘어갈 때 자기장의 세기가 얼만큼 변하냐면 마이너스 B 빼기 B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B만큼 다시 말하면 크기는 2B만큼 자기장이 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0.5D를 지날 때보다 2.5D를 지날 때가 더 크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아요. 그 다음에 D급본 보시면 P에서 유도전류의 방향은 0.5D일 때랑 3.5D일 때를 비교하라고 했습니다. 두 개가 같다라고 돼 있거든요. 먼저 0.5D일 때는 지금 처음에 요 그림입니다. 이때는 나오는 자기장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이 도선이 느끼기에 나오는 게 증가하는 게 싫어서 들어가는 자기장을 형성할 거고요. 그러면 도선에는 들어가는 자기장 방향이니까 엄지손가락 중심에다 맞춰주시고 네 손가락 돌리시면 유도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흐른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5D는 여기거든요. 도선이 영역
2번을 빠져나올 때예요. 이때는 들어가는 자기장이 감소하는 거거든. 그럼 도선이 들어가는 게 감소하는 게 싫어서 역시 들어가는 자기장을 형성합니다. 똑같은 자기장 방향 형성하니까 여기서도 유도전류 방향은 시계 방향이겠네요. 디귿번도 맞습니다. 정답은 5번이요. 다음 17번 문제입니다. 17번 문제는 자기장 영역 1번과 2번 중간에 금속고리를 고정시켜 놓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금속고리에는 1번 영역의 영향도 받고 2번 영역의 영향도 받아. 이때 X 표시는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 점 표시는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이라고 했고요. 오른쪽 그래프는 영역 1과 2번의 자기장의 세기라고 문제상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기억번 볼게요. 2초일 때 유도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2초일 때는 1번 영역과 2번 영역의 자기장의 세기가 같은 경우입니다. 뭔가 둘의 자기장의 세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니까 이 금속고리를 지나는 자기장이 0이 돼서 유도전류가 흐르지 않을 것 같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건 페이크예요. 2번은 지금 현재 1번 영역의 자기장이 증가하고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2번 영역은 그냥 일정하게 있어. 근데 들어가는 자기장이 자꾸자꾸 증가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도전류가 흘러야 됩니다. 기억번 틀렸어요. 그 다음에 니은번 전류의 방향은 1초일 때와 3초일 때가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1초일 때와 3초일 때 봅시다. 1초일 때는 여기 지점, 3초일 때는 여기 지점인데 둘 다 2번 영역의 자기장의 크기는 똑같아. 조금 전 했던 것처럼 2번 영역은 같다. 근데 1초나 3초나 둘 다 1번 영역의 자기장이 증가하고 있는 경우이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는 게 자꾸 증가하니까 이때는 나오는 자기장을 형성하려고 할 거거든. 그래서 니은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보시면 전류의 세기는 3초일 때와 5초일 때가 서로 같다라고 돼 있거든요. 3초일 때와 5초일 때의 전류의 세기를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싶으면 변화량의 기울기를 살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초일 때는 1번이 변하고 있으니까 얘의 기울기이고 그 다음에 5초일 때는 1번은 가만히 있는데 2번 영역만 변하고 있으니까 이것의 기울기를 찾아주시면 되는데 둘 다 기울기는 그냥 숫자로만 말하면 4분의 2, 2분의 1 그래서 둘 다 2분의 1로 같거든요. 따라서 유도전류의 세기도 같습니다. 세기가 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유도전류 세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간에 따른 자기장의 세기 그래프가 나오면 이거 기울기 자체가 유도전류의 세기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편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18번 문제입니다. 금속고리가 자기장 영역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P는 금속고리의 한 지점이고요. 오른쪽 그래프는 P의 위치가 시간에 따라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억번 볼게요. 기억번 보시면 1초일 때 P에는 플러스 Y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초일 때는 2분의 L 지점까지 이 자기장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을 때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요만큼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금속고리에는 들어가는 자기장이 증가할 거거든요. 그럼 금속고리가 느끼기에 들어가는 자기장이 증가하는 게 싫으니까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형성할 거고요. 그러면 금속고리의 중심에다가 엄지손가락 나오는 방향 맞춰주시고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돌리면 유도 전류는 반시계 방향으로 흐를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 그려주시면 P에서는 플러스 Y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될 겁니다. 기억번 맞고요. 니은번 3초일 때는 금속고리에 유도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3초일 때는 P 지점이 2초와 3초 여기잖아. 2분의 L과 2L의 중간 지점에 있을 겁니다. 한 4분의 5L 정도 되겠죠? 그러면 P 지점이 4분의 5L 지점에 올 테니까 이 금속고리가 전체적으로 이 자기장 영역 내로 들어왔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때는 자기장의 변화가 있지 않을 거기 때문에 유도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금속고리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는 1초일 때와 5초일 때를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 이 금속고리가 빠르게 움직일수록 자기장의 변화가 클 테니까 그때 유도전류가 더 크다는 거 아실 거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에서 여러분들 기울기 비교하시면 됩니다. 1초일 때 요만큼 기울기, 5초일 때 이것의 기울기이거든요. 당연히 5초일 때가 기울기가 더 큽니다. 따라서 유도전류의 세기는 5초일 때 더 크다라고 하셔야겠네요. 기억 니은이네요.
다음 19번 원형 금속고리 A, B 중심에다가 막대 자석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막대 자석이 회전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회전할 때도 역시 고리를 기준으로 극이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할 수 있다는 거 체크합니다. 기억번 보시면 90도 회전하는 동안에 A를 통과하는 막대 자석에 의한 자기 전속이 감소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90도 회전 지금 시계 방향으로 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 자석이 요 방향으로 요렇게 이동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S극이 멀어지거든요. 그래서 A가 느끼기에 자기 전속이 감소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맞습니다. S극이 멀어지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니은번 보시면 막대 자석이 360도 회전하는 동안에 B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이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석이 360도를 도는 동안에 처음부터 한번 생각해보면 처음엔 N극이 멀어져요. N극이 멀어지면서 S극이 가까워질 거거든. 이때는 B가 느끼기에 N극이 멀어지고 S극이 가까워지는 게 싫어서 왼쪽에 S극을 형성하게 될 겁니다. N극을 잡고 S극을 밀어내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 이제 절반 돈 거고 또 그 다음 절반 돌 때는 S극이 멀어지고 N극이 가까워져요. 그때는 S극이 멀어지니까 N으로 잡고 N이 가까워지니까 N으로 밀려고 왼쪽에 N극을 형성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이 자석이 180도 돌 때 그 다음 180도 두 번째 돌 때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도전류의 방향도 바뀔 겁니다. 따라서 니은번은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번 보시면 막대 자석이 이 순간부터 90도 회전하는 동안 도선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은 A에서와 B에서 둘 다 B방향이 라고 되어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90도 돌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90도만 돌린다는 건 A를 기준으로 S극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A가 느끼기에 S가 멀어지는 게 싫어? 그럼 도선 A의 오른쪽엔 N극, 왼쪽엔 S극이겠지?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 오른쪽일 거예요.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 B로 형성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B를 기준으로 볼게요. B에서 보면 N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N극이 멀어지는 거 싫겠죠. 그럼 N극을 잡으려면 S로 잡아야 돼. 왼쪽에 S극 형성. 그럼 오른쪽엔 N극 형성. 이때도 자기장의 방향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유도전류 B방향입니다. 그래서 디귿번은 정답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3번이 답이겠네요. 자, 마지막 20번입니다. 자성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A와 B는 강자성체 또는 반자성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A 같은 경우는 자석에 밀려나고 B는 끌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우린 A가 반자성체, B는 강자성체라는 걸 체크할 수 있네요.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에 대하여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어 인력이 작용한다라고 했고 반자성체는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어 청력이 작용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을 치워도 제거해도 성질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했었네요. 먼저 기억번이요. A는 반자성체, 밀려났으니까 반자성체고요. 니은번 B는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는 거 맞습니다. 디귿 A와 B를 외부 자기장 치우고 가까이 했더니 이때 자기장 밀어내는 자기장 작용한다 맞습니다. 왜냐면 강자성체가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더라도 성질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강자성체와 반자성체 사이에는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는 거 맞네요.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풀이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열심히 하세요.